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자, 지금 또 반갑게 인사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가 장중에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1월 13일 오후 1시 5분 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기대했었더니 일봉 21선 기준으로 위로 올라와 주나 싶었지만은 또 못 올라가고 좀 간만 보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켜서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조금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호재랑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악재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호재를 얘기해드릴 거니까 초반에 이거 안 좋은 거 얘기했었다고 해서 뒤로 가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번 뒤에 얘기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에 있는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그리고 국채금리 요 세 가지의 부분이 움직였는데, 자, 일단은 이게 왜 악재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서비스업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고용지수가, 그러니까 고용률이 얼마나 나왔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 고용률은 212K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측을 164K로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256K로 고용률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이거 굉장히 호재 아니냐.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지금 그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고 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경제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어야 금리라도 내려야 조금 먹고 살기 때문에 이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려고 했었던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는 고용도 잘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실업률 같은 때도 예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2%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내려가야 좋은 거죠. 그래서 예측은 지난 실업률이랑 좀 동결로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4.1%로 실업률이 내려갔습니다. 고용은 올라가고 실업은 내려갔어요. 이러면은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 금리를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이런 논리 때문에 전일 미국장도 굉장히 좀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에 있는 장기채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위로 한번 탁 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데, 자, 금리가 튀었다는 거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향후 방향성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도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올릴 확률은 굉장히 낮겠지만 그러한 확률이 조금 생겼다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 비교 대상이 되는 거는 이제 주식 시장이죠. 주식 시장은 여러분들이 소위 알듯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자, 근데 안전자산이 결국에 채권 수익률이 되는 건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랑 똑같게 되겠죠. 자, 10년물 국채 금리,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4.7%의 수준으로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점점 올라간다고 치면은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투자를 하겠죠. 안전 마진으로 이제 4.7%가 남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주식, 이 위험 자산의 자산을 빼서 채권으로 넣는다는 거기 때문에 채권이 좋으면은 주식은 나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주식이 좋으면 채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반비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식 쪽으로는 자산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미국장에서 국채 금리가 튀면서 주식 시장은 가라앉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금리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사실 이 바이오와 이 천지 쪽으로는 당연히 안 좋게 소식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호재도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호재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리튬 부분인 거예요. 이거를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결국에 지금 이차전지에 대한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리튬 가격의 하락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리튬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리튬이 바닥을 찍었다는 이 근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날짜를 보시면 2023년 7월 27일부터 지금 2025년 1월 13일까지의
리튬 선물 주가 추이입니다. 자, 이거를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23년도 7월에는 23만 4,100 위안이었었던 리튬 선물 가격이 지금은 거의 한 7만 위안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리튬 가격이 계속 내려오다가 이때 24년도 초반 때 조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하락을 했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9월, 8월 이때부터 지금까지 장기 횡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바닥을 잡았다는 근거로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또 말씀드릴 건데 2024년도 8월과 9월달 이렇게 두 개 나눠서 8월은 앨범 아래 리튬 공급, 공장 건설 중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CATL의 리튬 생산 중단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개가 딱 나오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리튬 선물 가격이 바닥을 다져서 장기 횡보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난 리튬의 하락, 횡보 후 상승 하락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지금 거의 뭐한 5개월 동안에 이런 횡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튬의 가격이 빠지면 주가가 빠진다 이런 논리는 이제는 시장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포스코 주가는 언제 잡히냐? 이게 제일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겠죠. 이게 포스코 이제 23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주가 차트 흐름을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여러분들 주가의 바닥은 아무도 모르고 예측을 해도 무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이에요. 이러한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이러한 데이터 세세하게 다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이러한 리튬 바닥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변수로 인해서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했다 한들 반대로 가면은 전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최대한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밖에 없다는 거를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만이 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35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자일 경우에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몰빵 매수, 막 여기서는 진짜 영끌에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35만 원 밑에서는 장기 투자, 26년까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만 분할 매수로 들어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딱 차트를 보면은 정확하게 한 딱 여기까지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모르죠. 그 다음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할 매수를 때렸을 때 만약에 올랐어. 그러면은 조금 아쉽긴 아쉽지. 아쉽지만서도 그래도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포지션을 미리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득이었었던 거고 우리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었다가 더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풀 매수 안에서 덜 몰리고 그리고 분할 매수 칠 수 있는 현금 여력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더 오를 확률에 베팅을 한 거지 내린다고 해서 실망을 하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가가 더 내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포스코의 미래에 대한 성장성과 먹거리에 대해서 분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고 이거를 시장에서 알아줄 때 이때 우리는 상승을 누리면 되기 때문에 미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5만 원에서 1차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로 더 들어갈 건데 그 나머지 분할 매수로 어떻게 들어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남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막 분할 매수하면은 안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어떤 때냐면 매수 시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보여드렸어요. 조선 말씀드린 거 현대중공 올라갔죠. 원전, BHI 아직도 올라가고 있죠. 식품, 삼양식품 너무 좋죠. 개별주들 너무나도 좋게 다 말씀드렸었죠. 뭐 DS 단석, 에이지랜드 다 공개 방송으로 추천드렸었고 종목은 다 수익권이었습니다. 알체오젠 하나 빼고요. 자, 심지어 대놓고 드렸었더니 잡주 같은 거, 오징어 게임 관련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주 이런 것들도 다 낭낭한 수익을 챙겼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포스코만 수익을 내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튬 가격은 확실히 잡혔다고 쳐도 이 금리 인하가 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 장 선생이 생각하는 진입 적기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시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설문조사 참여하면 무료로 알림 받기를 제공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오셨던 구독자든 아니면 요번에
새로 유입이 되셨던 신규 시청자시든 여러분들이 제가 보였었던 이런 퍼포먼스들에 대해서 조금 신뢰가 된다고 싶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참여해드리는 거를 조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추천드렸었던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률이 높잖아요. 거의 한 80에서 90%는 거의 뭐 적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승률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다양한 분석들에 의거해서 매수 시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를 나는 뭐 개인적으로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 잡아놨다. 나는 뭐 25만원에서 1차 매수하고 26만원, 7만원, 8만원 이때 분할 매수 들어갈 거다. 이러한 개인적인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신청 안 하셔도 돼요. 뭐 개인 기준이 있는데 제 얘기 들어서 뭐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기준이 없고 나는 예전에 2000주 좋다고 해서 그때 사서 좀 물린 사람이다. 난 주식에 대해서 약간은 일가견이 좀 없기 때문에 어느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제가 구독자 안정으로 무료로 드릴 때 웬만하면 참여를 해보시는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네이버 설문조사 링크를 누르게 되시면은 이러한 창이 나옵니다. 장 선생의 고급투자 포스코홀딩스 구독자 라운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상한 자리, 제발 이상한 자리에서 아무렇게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매수는 기술이고요. 매도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매수는 우리가 적당한 타이밍과 적당한 뭐 지표들을 참고해서 기술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매도는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힘들어요. 매도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는 어느 정도 판단의 근거가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을 잘 못 잡겠다 싶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신청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제공드리지만 항상 말하지만 구독자한테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확인을 할 수 있는 간단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한번 딱 해주시고요. 밑에 여러분들이 포스코 매수 시점을 알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주셔야 제가 이거를 확인이 돼서 적절한 시점에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회신 받으신 연락처는 오기 없이 잘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뭐 별도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자유롭게 좀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 희망하는 목표가도 적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출 눌러주시면 이제 포스코홀딩스 매수 타이밍이 적당히 왔다 싶을 때 뭐 문자든 뭐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장기간 동안 10월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때와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 상승 가능한 종목만 영상으로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주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매일매일 올라오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정보 이야기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요청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